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모델, 법칙, 규칙, 예측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혀서 실무에 활용하는 것과 데이터 문해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실무 응용 역량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혼돈의 멀티버스 특급하라 데이터 리터러시 세상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을 돕기 위한 길잡이 주민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저와 함께 새로운 유니버스를 이끌어 주실 마스터 두 분 보고 싶었어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데이터 히어로 윤우재 마스터님,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 고민 해결사 제시카 마스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히어로 윤우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의 데이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네, 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또 올라가는 인기만큼 제 느낌인가요? 두 분이 방송 욕심이 조금 꾸물꾸물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 첫 인사부터 화려하게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대포자를 위한 데이터 서바이벌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의 유니버스 주제는 뭔가요? 지난번 유니버스가 데이터와의 첫 만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 만남 다음이 무엇일까요? 설마 고백? 아니면 사귀는 거? 야, 네, 못 봤던 모습인데 우리 윤 마스터님 로맨티스트십니다. 네, 요즘 MZ 세대들은 말이죠, 이 고백 그리고 사귀기 전에 꼭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사귀기 전 삼기다. 이 맞나? 저도 옛날 사람이라 맞나요? 요즘 뭐 썸타기 아닌가요? 역시 길잡이님 감각이 더 젊네요. 맞습니다. 이번 유니버스의 주제는 바로 데이터와 알콩달콩 썸타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젊어봤자 조금 젊습니다. 네. 네, 유니버스 이름들이 너무 로맨틱해서요 다들 착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트 시그널 아닙니다. 나는 솔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는 데이터 싱킹 티키 타카입니다. 자, 그럼 설레는 기대감을 안고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사전에 미리 다양한 데이터 고민 사례들을 받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정말 많은 사례가 도착했다고 했죠?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선정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작업해야 할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많은 고민 중에 선정됐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고민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궁금하신 거 맞죠? 너무 AI지.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두 분의 매력이 판이하게 달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부처 소속 최땡땡 사무관입니다. 2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이요, 자리를 지킨 만큼 정말 이것저것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뭐 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쌓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저의 직관적 의사결정 믿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후배 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이 이 기획서나 보고서 등을 올리는 걸 확인할 때마다요, 저도 모르게 버릇처럼 나오는 이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첫 페이지만 봐도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은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척 보면 앱니다 이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죠. 이게 도대체 한 시퀀스 안에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죠? 자, 집중할게요. 물론 좋은 보고서의 경우에는요, 칭찬도 해주지만 때론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좋은 말로 내가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타일러서 다시 오라고 돌려보내면 저는 그게 굉장히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근데 이 친한 동료 사무관으로부터 그건 정말 꼰대 같은 행동이야 라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반은 농담처럼 꺼낸 얘기지만 라떼는 말이야. 에? 이 노래까지 부르며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전 좀 어이가 없었어요. 20년간 사원 경력이 녹아든 조원들이 갑자기 잘못됐다는 소리 같아서 살짝 자신감까지 다운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스터님들, 제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야, 저도 성대모사 하나만 해볼까요? 성대모사가 아니라 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딱딱해서 제가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 저희 앞으로는 교수님 성대모사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뭐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좋은데요? 네. 친구분들이 장난으로 하신 말 같으니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직관은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비슷한 농담을 들으셔도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관을 뒷받침해줄 데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까요? 그야말로 활용점정, 금상첨화이겠죠? 네. 민간, 공공 구별 없이 업무를 보다 보면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할 일들의 연속이 생기곤 합니다. 조금 더 쉬운 생활 속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시장의 먹자골목에 마주보고 서 있는 두 군데의 빈대떡집이 있습니다. A 빈대떡집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주인이시고요. B 빈대떡집은 젊은 부부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빈대떡집 할머니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릎이 막 쿡쿡 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릴까요? 무릎이 꾹꾹 쑤시고 아픈 게 비가 올 것 같네. 네, 이런 날씨에는 빈대떡이 잠깐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아니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날씨에는 빈대떡이 많이 팔릴 테니 재료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막걸리도 한 박스 더 주문해야 나야지. 이렇게 무릎이 아프면 비가 온다는 경험에 의한 직관적 판단을 하겠죠. 대부분의 노인들의 무릎 레이더는 정확한 편이고요. 그럼 할머니가 안 계신 B 빈대떡집은 무엇으로 우천 여부를 판단해야 될까요? 뭘까요? 그럴 땐 직관적 데이터가 아닌 기상청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비 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보시고 장사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물론 의사결정에 있어서 경험과 직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 상황에서는 고객의 요구 상황이나 경쟁자의 전략, 기술 변화 등 관련 정보의 획득과 최적 대안 도출을 완벽하게 얻어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의 의사결정권자는 완벽한 합리성보다는 제한된 합리성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트 알렉산더 사이먼은 관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관적 의사결정과 비교해서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인데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란 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조직의 의사결정권자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매우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빈대떡집을 계속 예로 들어보자면 젊은 부부가 하는 빈대떡집에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무릎이 콕콕 쑤시다면서 아프다고 재료를 2배를 샀는데 비가 안 오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강력한 그 인상이 남았어요. 네. 사실 남편이 무릎이 아팠던 건 이 관절염이 아니라 주말에 뭐 조기 축구에 갔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바람에 상처가 나서 일시적으로 아팠던 거였거든요. 네.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좀 슬픈 사건입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가 벌어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하인리 법칙을 언급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란 1920년대 미국 여행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하버트 W. 하인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이런 책을 좀 냈습니다. Industry Accident Prevention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약간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있었고 또 운 좋게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다는 것을 통계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런 베테랑 보험 관리자였으니까요.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는 7만 5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법칙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모델, 법칙, 규칙, 예측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잘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직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면 되지 않을까요? 심플하다. 심플하네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데이터 전략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을 영입해서 조직 차원으로 구성원들의 데이터 문해력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익혀서 실무에 활용하는 것과 데이터 문해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실무 응용 역량까지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데이터 전략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략과 사업 전략을 융합한 사업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를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과학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전공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엔지니어로 하여금 모든 데이터를 결합, 분석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예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등 더욱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해서 선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직류 공무원을 뽑은 게 그 좋은 예입니다. 데이터 전문 인력의 확대, 확충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것 같습니다. 저 근데 데이터 직류 공무원 저도 잘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저희 사실 테마 2에 데이터 달인 중 한 분으로 이미 만나뵀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괜찮죠? 민망해라. 혹시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3차 영상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 부처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고땡땡입니다. 저는요, 올해로 근무한 지 6년 차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회사라면 가장 일이 많은 직급인 대리라고 볼 수 있는 연차입니다. 그런 만큼 업무에서 데이터를 꽤나 활용하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모아두기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그 중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건 반 정도나 될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각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몰라서 방치하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대체 데이터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의 이런 궁금증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우리 MC님 몸속에 몇 명의 공무원이 살고 계시는지.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따로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면 네, 되는데. 알겠습니다. 요거를 왜냐면 교수님은 저한테 브레인 이미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경청했잖아요 지금 순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연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변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데이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분도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는 데이터 표준화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항목 값의 정의를 통일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그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거나 사용 빈도수가 떨어지는 데이터는 좀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를 시킨 데이터는 다음으로 모델링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면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을 짜야 하는 엔지니어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의 업무에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만 할 텐데요. 현업에서 데이터 모델링은
표준화가 잘 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른 데이터 프레임과 연결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각의 데이터를 엮어서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것과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민간이건 공공이건 모두 중요한데요. 민간의 경우 예를 들면 영업부와 마케팅부의 관계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영업부에서는 고객별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마케팅 부서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활동 및 비용, 그리고 우수 고객 유치를 위한 활동 및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두 부서가 보유한 데이터는 고객의 총 정보로서 회사의 자산으로서 정리가 될 테고요. 이를 통해서 매출 등 다양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스터님, 조금 전 설명해 주신 데이터 모델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좋은 시점에 자세하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데이터 모델링은 한마디로 옷장 정리 정돈입니다. 오정영이 잘 하세요? 찔리네. 바로 괜찮아요 했어야 되는데 상태를 바로 말을 못했습니다. 좀 찔렸네요. 네. 여기저기 아무렇게 옷을 쑤셔 박아둔다면 얼마나 최악의 결과를 얻겠어요? 멋쟁이는커녕 꾸깃꾸깃한 옷차림으로 나가야 되거나 심지어는 어떤 옷이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어서 매일 같은 옷을 입는 단벌 신사가 되고 말 것 같아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정리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리 정돈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분은 옷장 정리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세요? 마스터님 뭐부터 하세요? 저는요, 가장 필요한 것부터. 정답이랍니다. 정답. 네, 옷들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입을 옷, 버릴 옷, 수선이 필요한 옷 등등으로 옷장 안에 옷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 역시 그렇습니다. 버릴 것과 보관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일단 남긴 옷들을 좀 구분을 좀 해야겠죠. 자주 입는 옷이랑 자주 안 입는 옷들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정리가 좀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절별, 색깔별 등으로 옷을 구분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고 나누는 것, 데이터 분류하기가 그 다음 작업입니다. 그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분리한 옷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세트 옷은 함께 넣는다던가 상하이로 나눠서 정리하던지, 이 마지막 작업은 분류된 데이터 집합 간의 관계 정하기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류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옷장은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의 숙제. 그래서 사실 옷장 정리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듯이 데이터 모델링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요, 데이터와 알콩달콩 썸타기 유니버스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배운 것들만 제대로 안다면 데이터와 삼기는 사이에서 사귀는 사이로 금방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들? 그럼요. 네. 사귀는 사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아가겠습니다. 더 아니까 우리끼리. 자,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목적은 좀 달성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멋진 사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고민 상담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테니까 댓글로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공무원분들의 데이터 고민이 전부 사라지는 그날까지 네버스타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드려야겠죠? 다음 유니버스에서 만나볼게요. 안녕! 뿅! 다시 돌아온 데이터 싱킹 티키타카. 오늘도 어김없이 학습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습자 싱킹 티키타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우수 답변부터 공개를 해봐야겠죠. 오늘의 우수 답변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주옥 같은 답변들 속에서 특별히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습자 싱킹 티키타카, 오늘의 문제를 공개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떤 문제일지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자, 문제 나갑니다. 1920년대 미국 여행 보험회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를 모아서 1931년 인더스트리얼 어시던트 프리벤션이라는 책에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주장합니다. 산업재해로 증상자가 1명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명의 경상자가 있었고 또 운 좋게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사건이 300번 있었다는 사실을 통계로 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을 땡땡땡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연 바로 안에 들어갈 정답은 무엇일까요? 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학습 영상 우측에 답변 참여기 버튼 클릭 눌러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의견에도 하트 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수 답변자에게는 커피 선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우수 답변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럼 이만.